현재 중국 어선 1회 격척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점거한 채 2달째 필리핀 어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어선들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어민들이 아니라 중국의 해상민병대라는 준군사 조직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짓을 벌이는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영토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영토 분쟁이 심각해지자 필리핀 앞바다에 해상민병대 어선 1획척을 투입하여 필리핀을 괴롭히면서도 필리핀의 군사적 대응은 차단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해군을 투입했을 경우 필리핀이 곧바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외관상 어민들인 만큼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중국이 투입한 해상민병대는 1940년대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으로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시에는 군으로 편입되는 준군사 조직입니다. 이들은 정규 군사훈련도 받고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와 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상민병대를 방문하여 어민들을 인솔해 바다에서 돈을 벌고 먼 바다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경들이 아무리 단속에 나서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이 겁을 먹지 않고 계속 기어들어오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어민이라면 타국의 군대에 겁을 먹고 영해를 침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겠지만 군인들이 어민들을 인솔하고 있기에 타국의 해군이 나타나도 겁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정박한 중국 어선 1회 격척이 맑은 날씨에도 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야간에는 계속 불을 밝히고 있자 필리핀 정부는 중국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조업 활동도 하지 않고 어민들은 콕배기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어선일 수가 있냐는 것인데요. 필리핀 국민들은 중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필리핀의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못생긴 멍청이들 꺼져버려라며 원색적인 욕설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기본 예의와 신분에 걸맞는 발언을 해달라며 필리핀 외무장관의 글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의 항의가 계속되자 중국 정부는 해당 어선들은 기상이 좋지 않아 피항한 것으로 퇴거시킬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필리핀 어민들이 중국 어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달째 지속되자 미국에서도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출격시켰고 필리핀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중에 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수역의 90%는 중국 영해라고 주장했고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국제재판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의 해양구조물을 암초라는 이유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적도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국제법을 어겨가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자 필리핀 정부는 결국 군함과 전투기를 배치하였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해안 경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 영해 내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국이 간섭할 바가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필리핀 정부가 배치한 전투기는 저공 비행을 하며 중국 해상민병대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출격한 전투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FA-50PH인데요. 해당 전투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경전투 공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3에 달하는 전투기입니다. 필리핀은 FA-50에 기관포와 정밀 유도탄,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여 임무에 투입하고 있죠. FA-50의 특기가 정밀 타격인 만큼 저공 비행을 하는 전투기는 중국 해상민병대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해상에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호세리자람과 콜라드 야팜이 배치되었는데요. 호세리자람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 수출한 2,900톤 급의 호위함이고 콜라드 야팜은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뒤 2019년에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한 군함입니다. 콜라드 야팜은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은퇴하였지만 필리핀에서는 현역 군함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군함은 필리핀 영해에 숨어있던 중국의 잠수함을 잡아낸 적이 있고
또 필리핀 영해에 침범한 중국 군함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군함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자 필리핀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한국산 초계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필리핀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데도 2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단순히 정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해경은 정착해 있는 중국 어선들을 감시하다가 인공섬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과거에도 영유권 분쟁이 있던 남중국해에 인공섬 7개를 만들고는 중국 영해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썰물을 이용해 물이 빠졌을 때 시멘트를 쏟아붓고 비행장 등을 건설하였는데요. 인공섬 3곳에는 2,000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까지 건설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며 해당 인공섬을 레이더 타워, 헬기 착륙장, 이동식 무기를 위한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역에 모인 수백 대의 중국 어선이 별다른 어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필리핀 해경이 구조물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현재 중국이 또다시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인공 구조물 조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한 이후부터 첨단 구축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의 첨단 군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킨 후 활보하게 하여 해당 수역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 중국은 코로나, 황사, 로켓 파편 등로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가 바로 옆에 있다니 없던 두통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